먼저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추한 곳에. 먼저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를 먼저 한번 좀 네. 해주시면요. 네, 저는 마포구 연남동에서 피프티북스라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피프티북스 어느 날 이제 인스타 같은 것도 알고리즘이겠죠. 갑자기 이제 저도 이제 서점이나 이런 것도 검색도 많이 하고 하니까 어느 순간 딱 떴는데 굉장히 뭐지? 약간 프라이빗하고 뭔가 굉장히 시크릿한 것 같은 작업실 같기도 하고 서점인가?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불러일으킨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연락드려야지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연락을 드려서 보내주셨는데 우리 피프티북스 공간 서점 소개도 한번 좀 해주신다면요. 네. 피프티북스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50권의 책이 있는 서점이라는 의미이고요. 보통 서점이라고 하면 생각하시기를 책을 파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피프티북스는 책을 파는 곳이라기보다는 책을 읽는 곳입니다. 50권의 책을 잘 읽으실 수 있게 가이드를 해드리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른 서점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고객이 예약을 하시면 그 예약하신 분만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이 오시건 여러분이 오시건 간에 공간을 완전하게 본인이 점유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프라이빗한 공간입니다. 그것 자체가 또 이제 어쩌면 장점일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우리 피프티북스의 장점이라면 뭘까요? 서점을 보통은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시죠. 너무 당연하게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시는데 피프티북스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이어도 좋은 책을 나한테 필요한 책을 읽을 수 있게 가이드를 해둔 공간이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우리가 저도 그런 경험 많은데 넷플릭스 들어가서 프로그램 목록만 보다가 나오는 적 많이 있잖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뭘 봐야 할지 몰라서 목록만 보다가 이제 나오는 경험들이 있는데 저는 서점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책이 있고 저마다 이제 내가 제일 좋은 책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진짜로 지금 내가 읽어야 되는 책은 뭐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책은 뭐지에 대해서 독서 경험이 많은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그런 경험이 적거나 혹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갈증을 해소해 드리는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 서점은 당연히 보통의 서점처럼 책 등을 보고 책을 통해서 직접 정보를 얻으셔서 책을 고르셔도 괜찮지만 테마별로 책을 고르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테마를 먼저 찾고 그 테마를 찾으시면 제가 책을 추천을 해드리고 그 책을 추천해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같이 읽을 수 있는 독서 도구들을 같이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책을 좀 더 쉽게 읽으실 수 있는 내가 책에 대한 경험이 없더라도 누구나 책을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말씀 주신 이제 50권의 책의 큐레이션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뭔가 처음부터 원칙을 세운 것은 아니었고 책을 고르다 보니까 결국 제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가 혹은 어떤 책에 영향을 받았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총 4가지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일상과 혹은 일과 삶에 어떤 영감을 주는 책인가 혹은 힘이 되는 책인가 이것들을 가장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더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의 화두인 여성 작가의 부분들, 용기 있는 여성 작가의 책인가 이런 부분들을 또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얘기하다 보니 까먹었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시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보통 이제 좋은 책을 고른다라고 하면 그러면 고전을 많이 하겠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론 고전들도 많이 이제 가져다 두지만 고전이라서 좋다기보다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인가 읽어야 할 이야기인가 그런 시성들 좀 중요하게 생각했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책인가 조금은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있다라고 믿고 그 모습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책인가? 요 4가지 기준을 가지고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50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50권 맞아? 하시면서 많이들 세보시거든요.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하셔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적은 수를 큐레이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좀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언어적으로도 문화권으로도 혹은 분야별로도 조금은 더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 책에 대한 애정은 물론이고 네. 굉장히 많이 또 독서도 하셨던 것 같고 어떤 네.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데 네. 사실 최근 들어서 더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짧은 영상 콘텐츠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일종의 도파민 뿜뿜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소비가 되고 있고 그게 왜 그렇게 소비가 많이 될까라는 생각 중에는 제 생각은 굉장히 직관적인 것들을 원하는 시대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영화나 이런 것들도 직관적이긴 하죠. 영상 같은 경우가 특히 더 그렇죠. 직접 눈으로 보는 것들이 오감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직관적이다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데 사실은 책은 직관적이진 않잖아요. 활자의 형태는 눈으로 인식하고 생각을 해야 하고 한번 내 안에서 돌아서 나에게 다시 한번 각인되는 거기 때문에 직관적이지는 않은 컨텐츠 그게 글이고 그 글들이 이루어진 게 또 책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으세요? 이 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매력적이어서 물론 굉장히 오래됐겠죠. 그 역사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소비가 되고 예술의 형태로 또 글의 여러 가지 종류가 또 예술의 형태로 이렇게 마련이 될 텐데 책의 매력이 뭘까요? 말씀해 주시는 것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이제 우리 세 줄 요약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뭐든 길어지는 걸 싫어하고 짧게 떠먹여 주는 걸 원하는 시대라는 데는 저도 크게 공감을 하고 저 역시 그런 류의 컨텐츠도 많이 만들고 있고 근데 저는 세상을 좀 납작하게 보는 걸 경계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을 한 줄 요약하면 대부분 비슷한 얘기가 될 때가 있죠. 근데 삶이란 건 그렇게 모든 경우가 항상 다 납작하지 않고 다채로운 측면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의 생애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맥락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책은 그런 삶의 다양성, 다채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기에 좋은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책이 부족한 지점이 분명 있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야만 결론을 준다는 측면에서 불친절하죠. 그리고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피프티북스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책이라는 조금은 어렵고 낯선 매체 사실은 인간에게 너무 오래된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에서는 조금 멀어진 이 매체랑 그 중간의 역할을 하고 싶어요.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로도 조금 더 떠먹여주는 이렇게 직관적이 부족하다라는 데 그러니까 이제 책이 가진 본질이 좀 그런 지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 테마라는 걸 중간에 둔 거죠. 테마를 통해서
그 책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들 같이 제공함으로써 그 안에 그 경계를 조금은 좀 가깝게 그 억겁의 시간을 조금은 더 가깝게 하는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들이 어쨌든 시각 정보, 텍스트 정보에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제공하는 것들이 제가 이제 향기에 대한 것들 같이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음악에 대해서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의 의미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책의 시각적인 정보에 더해져서 감각의 레이어를 높여줌으로써 좀 더 풍성하게 느끼게 해주는 기능도 있고 그 기억을 오래 하는데 이제 분명 도움이 되는 지점들도 있는데 어쨌든 더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미있어야 책을 더 읽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감각의 층위를 여러 개로 쌓아드림으로써 읽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읽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책이 사실은 재미있는 거구나 라고 느끼셨으면 좋겠고 제가 뭐 좋은 책을 선별해서 드린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지만 그게 좋은 책이라고 하면 지루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제가 좀 아까도 이제 시의성 얘기를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 내가 지금 읽기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책들 쉬운 책들 이라는 것에서도 조금 더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도 말씀하신 대로 책이 너무 멀리 있지 않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좀 패키지 이런 것도 이따가 보여드리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책을 볼 수 있는 이런 공간 사실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로 뭔가 하고 싶었던 일들은 좀 다른 방향성을 갖고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오프라인 서점 이 공간을 만드는 것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도 할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오프라인 공간으로서의 이 독립 서점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결심은 어떤 거였을까요? 일단 제 본업이 공간에 주목해 있는 어떤 비즈니스를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제 본업이 공간의 힘을 이야기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공간에 대해서 혹은 공간의 힘에 대해서 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사실 뭐 되게 이유는 단순했어요. 제가 여기 11월 말에 오픈했는데 저희 10월 10일에 문학계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한강 작가가 이제 노벨문학상을 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제 생에 사람들이 서점에 줄을 서는 걸 볼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앞으로 책을 많이 읽을 거야 라고 믿었던 게 아니라 이런 순간을 어쩌면 사람들이 기다렸던 거 아닐까? 내가 책을 읽어야만 하는 이유를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그 이유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럼 이유를 찾아주면 책이 나와 멀지 않다는 걸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러면 더 늦지 않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오프라인 공간을 하게 되는 거. 왜 꼭 공간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데에서 이제 답을 좀 찾는다면 사실 책이 어디서든 읽을 수 있죠. 지하철에서도 읽을 수 있고 뭐 내 방에서도 읽을 수 있는 건데 그 공간에서 주는 경험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를 이제 완전히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운영하는 것도 좀 비슷한 이유인데 우리는 항상 너무 많은 것들을 멀티로 처리하는데 익숙한 시대니까 사실 집중해서 뭔가를 잘 하지 않잖아요. 집에서 읽는다면 대부분 좀 그러시겠죠. 내 일상이 계속 치고 들어오는 경험들, 그래서 오롯이 이 일에 좀 몰두하기 어려운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실 거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방해 요소가 될 때도 있겠죠. 나라는 자연인으로서의 나라는 사람이 있으려면 주변에 너무 많은 이제 역할들이 이제 오다 보니까 뭐 하나 이제 몰입하기가 좀 힘든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럼 적어도 2시간만큼은 그 정도만큼은 내가 인생에서 나를 위해서 온전히 시간을 써도 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혹은 그런 공간을 갖는다면 되게 가치 있지 않을까? 그런 일에 내가 좀 더 기여할 수 있다 그러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길고 장황하게 해서 편집하시기가 곤란하시겠네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저도 네. 오랜만에 또 네. 대체로 이제 저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항상 카메라 뒤에 있는 입장이어서 네. 제가 카메라 앞에 앉으면 저도 굉장히 많이 절 거예요. 사장님들 우리 책방지기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카메라 앞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어서 대체로 말을 방법적으로 잘 못하시는 거죠. 진정성은 당연히 있는 거고 방법적으로는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방법적으로도 말씀을 너무 잘해주시고 계셔가지고 네. 굉장히 저도 귀에 쏙쏙 네. 꽂히면서 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또 한편으로 생각을 많이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잠깐 또 말씀드렸었지만 최근에 저의 화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아직까지도 뭔가 결론이 안 난 상황에서 요즘 같은 시대 작년 이제 12월 3일부터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내가 뭐 저도 나름대로의 작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나가서 투쟁을 해야 되나 이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이건 뭐 예술을 한다고 뭐 생각 정리해서 글을 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치 아닌가? 나가서 싸우고 같이 힘 보태고 막 그래야 되나? 근데 또 그런 용기는 또 크게 있진 않아요. 막 뒤에서 서포트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나서서 뭘 하고 그렇게는 잘 못하겠어 내 성향이. 야 과연 그러면 우리가 글을 쓴다는 거, 책을 읽는다는 거, 책이라는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서점이 있다는 거, 서점을 운영한다는 거, 과연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의미일까? 뭐 이런 답이 없는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혹시 한 번쯤 그런 생각이 뇌리를 스치셨다면 어떤 걸까요? 요즘 같은 참 이런 시대에 네. 그렇죠. 헌재가 지금 답을 안 주고 막 이런 시대. 근데 이거 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라는 자연인으로서의 저, 한 시민으로서의 저라는 거하고 이제 일하는 나, 그다음에 이 서점이라는 독립체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서점은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이제 테마 중에 하나가 물러설 용기, 나아갈 용기라는 테마가 있는데 삶에서는 그런 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지점. 근데 용기가 없어서 나아가지 못하는 때도 있고 때로는 물러서야 한다는 것도 용기를 가져야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화두들이 있고 삶에서는 이런 순간들을 맞이해야만 한다. 근데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기폭제가 되어야 하는 어떤 사건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책이 될 수 있다. 다만 그게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기폭제가 될 수 있게끔 접점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게 누구냐,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서점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서점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라는 인간이 여기에 시간과 노력을 써야 하는 이런 맥락이 이제 성립하는 것 같고요. 이제 요즘 같은 시대라는 말에는 되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지금 여기는 지금 꽃이 정말 불일듯이 피고 있거든요. 근데 아래에선 정말 불이 일고 있잖아요. 정말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는 이런 때 한가하게 책이나 본다고?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한가하게 나의 안위를 위해서 돈 벌고 밥 먹고 산책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해야 하는 것들이 이거냐라고 뭐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각자의 자리에서 보통의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는 것만큼 저는 세상에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모두가 각자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각자의 일이 멈출 때 또 하나 다른 구멍이 생기는 거니까 모두가 각자의 일을 중요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모두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것 그게 잘 굴러가게 만드는 톱니가 잘 돌아가게 만드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아마 뭐 다양한 방면으로 얘기해 주셨지만 정치적인 부분에서 한번 얘기하자면 좀 전에 말씀해 주셨다.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생을 살아가는 거를 가장 원치 않는 것이 그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정답이야 뭐 당연히 없겠지만 네. 저는 제 생각은 그렇다. 네. 그리고 장소적으로 한번 보니까 연남동 네. 이쪽은 또 거의 뭐 독립서점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 무수히 많은 네. 정말 좀 전에 저 오다가 또 서점 리스본도 한번 보게 되고 네. 위대한 서점이시죠. 네. 저기도 한번 제가 나중에 네. 컨택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그 우리 피프티북스도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이제 패키지도 그건 이제 조금 요거 네. 이제 다음으로 하는데 우리 피프티북스도 굉장히 좋은 공간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경험해 볼 만한 굉장히 시크릿하고 프라이빗한 공간이지만 한번 생각하시는 여기는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네. 꼭 연남동이 여기가 아니어도 네네. 됩니다. 굉장히 좋은 서점이다. 추천할 네. 만한 서점이다. 저도 이제 아마 감독님처럼 그러니까 원래 그냥 책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저도 그 부계정이 있거든요. 서점 투어하는 제가 그때까지는 제가 서점을 할 줄 모르고 그래서 그때 저한테 제일 이제 좀 인상적이었던 서점들은 이제 여기서 멀지 않은 그림책방 곰곰이라는 서점이 있어요. 그림책만 이제 하시는 서점인데 보통 그림책이라고 하면 이제 애들이 보는 책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 피프티북스에도 이제 그림책들이 좀 있고 심지어 여기 있는 그림책들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 보시면 4세 이하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거든요. 그 책 텍스트가 별로 없는 책. 사실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은 그때 배웁니다. 그렇게 인간이 산다면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행간이 넓은 책, 오히려 텍스트를 지워버리는 책들, 이런 책들이 어쩌면 답을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그 그림책방 공공 가시면 사장님이 정말 좋은 책들 많이 가져다 두셨고 좋은 책 많이 추천해 주시거든요. 제가 그림책 조회가 별로 없을 때 사장님 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책을 추천해 주세요 하고 이제 얘기했을 때 사장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얘기는 읽을 책이 많아서 좋겠다 라는 말씀해 주셔서 그림책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연남동은 아니지만 이제 같은 마포구에 그 서점극장 라블레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공연을 하세요. 실제로 서점이 앞쪽에 있고 뒤쪽은 무대 공간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 그 사장님이 두 분이신데 한 분은 문학을 전공하시고 한 분은 연극을 전공하셔서 서점 지기님이 이제 1인극 하시는 공연들을 실제로 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이 하세요. 그냥 뭐 이 낭독하는 뭐 프로그램 같은 걸 보통 이제 같이 낭독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실 흔한데 그게 아니라 돈키호테를 서점 문 앞에서 이어서 읽는 낭독회를 하신다든가 뭐 세상에서 가장 노래 못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무슨 음악 대회 뭐 이런 거 하신다거나 굉장히 재밌는 서점이거든요. 그래서 책이라는 매체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문화적인 요소들을 일상에 발붙이게 할 것인가? 예술이 어떻게 인간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점에서 꼭 소개를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서점이라면. 네. 네, 서점 소개도 한번 해주셨는데
책을 한번 또 추천해 주시면 꼭 독립 출판 책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네. 혹시나 요거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 네. 저는 일단 저희는 사실 독립 서적을 그렇게 많이 취급하는 편은 아니고요. 근데 그 질문이 있어서 제가 원래 소개하고 싶었던 책 중에 첫 번째는 요 자기 결정이라는 이 책입니다. 저희 서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책 읽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면 이게 제가 붙인 게 아니에요. 다 저희 손님들이 붙이신 거거든요. 이제 여기에 있는 빛이 된 책은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는데 이제 뭐 요런 부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이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셨고 서로 다른 책을 추천해 주시기도 하고 추천해 줘서 고맙다라는 메시지들을 서로 남기시기도 하는데 저희 서점에서 가장 인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은 이 제목이 다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나의 삶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고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고 그럼 그런 결정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고요. 그래서 이걸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이 페타 비에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좋아하시는 리스본행 야간열차를 쓴 작가이기도 하고 철학가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한 이제 이런 분이 이제 쓰신 거고 저희 이제 책 트래커에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읽으신 이런 흔적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책은 요거였고 두 번째로 추천을 하고 싶은 책은 요 삶의 저 그림책 추천할게요. 그림책 얘기를 아무도 안 하셨던 것 같으니까 이 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서점의 인기책 그림책인데 요거 책이 참 귀엽죠? 더우면 벗으면 되지라는 책이고 얘는 사실 이제 아이들을 위한 책으로 나왔다기보다는 사실은 어른 독자를 고려하고 작가가 쓰신 게 분명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단순한 책이에요. 이제 제목이 다른데 더우면 벗으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하면 이러면 되지 라는 뭐 그런 식의 구조로 책이 되어 있는데 뭐 피곤하면 양치질도 건너뛰고 그냥 자면 되지, 살이 찌었으면 살찐 친구들을 만나면 되지, 뭐 이런 식이거든요.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면 슬퍼한 뒤에 다른 소중한 친구를 만들면 되지, 뭐 이런 방식으로 삶의 고민들을 굉장히 명쾌하고 단순하게 사실은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책 읽으면 막 되게 멋있는 걸 해야 된다? 내지는 되게 현학적인 것들, 좀 있어빌리티가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좀 전 이제 그림책들 좋아하는 이유가 그렇게 삶의 진실은 단순하고 때론 우리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행동을 옮기지 못했을 뿐이다, 혹은 지금 떠올리지 못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개 다 되게 얇은 책들이어서 그치만 여운이 오래가는 책들이어서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제 뭐 인터뷰는 거의 이제 마무리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간 왔다 가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테고 오시려고 이제 또 예약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 할 텐데 아까 이제 뭐 패키지가 뭐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시나요? 그러면 저희 이 테마를 말씀드려볼게요. 네. 서점에 오시면 이렇게 테마 카드를 선택하시게 되고 이 테마 카드에 맞는 이런 선물 박스를 이렇게 가져가시는 구조인데요.
요거 이제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를 설명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그 세 가지 책이 있고 제가 생각하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구절들을 이제 표시를 해두었고 이 테마에 잘 어울리는 플레이리스트, 이 테마에 잘 어울리는 향기에 대한 설명 이렇게 이제 가이드 되어 있는 리플렛이 하나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 요게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그 향기 사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위로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무화과 향기를 제가 지금 매핑을 해 두었는데요. 무화과 매핑을 해둔 이유는 그래요. 이제 위로를 해주는 테마인 거니까 보다 힘이 났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좀 너무 가볍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땅의 생명력과 관련해서 이제 무화과 매핑을 해둔 거고요. 무화과라는 그 이름 자체가 무화과가 꽃이 피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근데 사실 그게 진짜 꽃이 안 피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생명학적으로 이제 꽃이 피어야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너무 작아서 이제 눈에 띄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아 얘는 꽃이 없네 하고 이제 무화과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 무화과는 결국 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을 작게 피우는 애거든요. 그래서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라서 위로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 무화과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매핑을 한 거고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고요. 이제 필사하실 수 있고 메모하실 수 있는 이런 메모 도구들이 있는 거고 사실 제일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걸 이제 읽어보실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품 소개하고 작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 테마에 맞춰서 질문들을 제가 좀 정립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이제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게끔 가이드가 되어 있는 거고 좀 이제 좋았던 구절들, 필사할 만한 구절들 설명을 해드리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책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따로 뭔가 이 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거나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라고 해도 혹은 책을 읽는 게 혼자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분이라고 해도 조금 가이드를 가지고 읽으시면 훨씬 더 가벼워지실 수 있으니까 사실 2시간 내에 책을 한 권 읽으시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림책 같은 거야 짧게 읽으실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가이드 일부라도 발췌독을 한번 해보시고 이런 얘기가 있구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에 대한 정보를 좀 가지시면 지금 갖고 계신 고민이나 어려움들 혹은 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조금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테마를 박스를 구성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 테마 박스는 구매? 아니요, 이게 이제 입장료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입장료를 사실 적지 않게 받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우리 뭐 말씀 속에 사실은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여러 네. 가지들이 다 많이 네. 녹아 있어요. 네. 그래서 굳이 뭐 따로 제가 다시 질문드리지는 않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고 네. 독립서점 이제 작년 10월에 계약하고 11월에 네, 맞아요. 어떻게 먹고 살만 하신가요? 먹고 살다는 게 만약 제가 이게 본업이라면 먹고 살지 못하는 게 맞고요. 근데 사실 이 공간이 가진 그리고 제가 구성한 이 BM 자체가 원래 큰 돈을 벌게끔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풀리 예약을 다 채워도 사실 못 먹고 살거든요.
애초에 그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다행히 적자를 내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다. 그게 저의 이제 알량한 자랑 같은 거고요. 다행히 와주시는 분들이 오신 분들이 다행히 많이 만족하시는 것 같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재방문 고객분들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오셔서 그리고 좋은 후기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해드리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겨주셔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이걸 통해서 하고 싶었던 다른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고 있어서 다행히 하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사실 여기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저는 서점이 책 파는 걸로 BM을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서점을 하시려는 많은 분들이 책을 팔아서는 당연히 수익을 내실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책은 프라이싱을 할 수도 없고 프라이싱 정책을 전략을 세우실 수도 없고 당연히 독서 인구가 많지도 않고 뭐 이런 부분들인 거라서 책을 매개로 해서 뭔가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만 그래도 좀 뭔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하고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조금 더 다각화를 해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셨던 BM이 뭐예요? 비즈니스 모델. 네네네. 비즈니스 모델.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 주로 맨날 하는 말, 지금 맨날 그런 거 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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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어쨌든 그래도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또 예약하고 이렇게 와주시면 좋잖아요. 공간 또 이용하고 활용도 네. 하시고 시간 보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도 예약도 하시고 많이 찾아주시라고 마지막 어필 시간입니다. 그게 제일 어렵네요. 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어떤 분이 이제 저희 방명록에 남겨주신 부분인데 그렇게 써주셨어요. 돈을 내고 강제로 책을 읽으려고 돈을 내고 시간을 예약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정확하게 뭐라고 써주셨더라. 책을 읽으려고 돈을 내고 시간을 예약을 했는데 사실 내가 얻어가는 건 평화였다라는 그런 비슷한 말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피프티북스에 오시면 책을 읽으러 오시겠지만 사실은 다른 걸 가져가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실 것 같아요. 오시는 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오시든지 간에 그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면 그걸 덜어가시게 될 거고 기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면 그걸 더 많이 가져가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프티북스에서 가져가실 수 있는 건 바로 원하시는 그것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어떻게 이 PPT에 대한 비하인드가 혹시 있어요? 기왕 할 거면 100도 아니고 하프 50 네네네. 반 같은 느낌. 네네. 그거에 대한 비하인드가 있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긴 한데 일단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100은 너무 평이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지향한 건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1년이 53주 되거든요. 그러면 대충 주 1회 읽으면 한 50권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자기 일상 열심히 살면서 주 1회 책을 읽는다는 건 사실 정말 기적 같은 정도의 다독이죠. 그래서 50이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좋은 책 50권을 추천한다면 그것은 적지 않은 숫자일 것이다의 확신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